송년, 전대엽, 임종석, 이인영을 가르치는 수기가 됐단 말이야. 예. 어떻게 유혹돼서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서 제가 배운 거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박정희는 뭐 강카파 사원가라는 이름을 가면서 일제 관동군 장교, 그리고 이승만은 미제 약자였다. 그리고 노무현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패하고, 그리고 친일파, 그리고 자본가, 이들이 승리한 잘못된 뒤집 나라다. 자, 결국은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동 교수하고 간첩하고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잡아내려고 지금 간첩까지는 아니고. 그럼 이동 교수님에게 그걸 가르치고 지시하는 건 우리 예. 우리 저보다 윗선이 있었죠. 윗선이? 예, 윗선이. 누구요? 그 윗선으로 따라 올라가면 그거는 뭐 간첩하고 연결되는 사람. 자꾸 꼬리를 끌라고 윗선의 이름을 안 바꾸죠. 좋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동료들은 밝히 다 밝혔으니까 동료들은 뭐 같이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당시 이제 전대협을 지하에서 지도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수경 북한군에 저를 연대사국장으로 이제 시켰던, 그게 이제 그 조통그룹이 있었고, 그다음에 반민청년회가 있어요. 반민청년회는 뭐 조국이 아니 같이 활동했던 사람을 까라고. 꿈이라고 별명이 그랬는데, 연세대학교 화학과의 김병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부인이 노무현 때 제2부수실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화이대 총학생. 우상호하고는 어떤 관 상호는 제 밑에 있었어요. 제가 우상호의 이제 총학생장일 때 총학생의 지도책이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지하 조직의 책임자였거든요. 우상호가 그 한참 전성기 시절 때 그쪽에서 전성기 때 미국 대사관을 불리려고 방한하는 사건. 예, 미 대사 점령 사건은 아니고요. 우상호는 그거 말고 그 전에는 하문경이가 미 대사 점령 사건이고, 우상호는 87년도에 연세대학교 총학생으로 다시로 이한열 그때 영웅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 윗선에는 결국은 이제 내가 그 서경석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서경석 목사님이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고 지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간첩을 만나냐 했더니 솔직히 자기는 간첩을 만날 공본이 안 되는데. 예, 저도 간첩 만날 공본 안 됐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위에는 만나니까 100% 만났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 위에가 바로 한명숙 총리의 남편. 예, 박성준. 박성준. 저는 박성준하고는 3년간 세미나를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박성준과 1대1로 배웠습니다. 박성준도 10년 깜빡 살았고 10년 좀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예. 그 사람들은 뭐 간첩하고 아니, 당연히 지금 박성준이 10년 후 바로 직계입니다. 서울대. 근데 그 사람의 마누라가 바로 총리를 했어요. 그럼요. 한명숙 총리를 했어요. 간첩의 남편이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한명숙이 감옥 갈 때 수배 사건이거든요. 근데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거의 50명 이상이 그게 감옥에 떴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은 통역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역당이 누굽니까? 그 박성준이고, 아시지만 문재인 정권 때 인사수석, 인사비서관이 그 박성준이가 직접 장악한 참여연대 소속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성준이 인사를 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사람들은 박성준이 지도책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간첩이다 들어가요. 대한민국 수령이었다는 얘기를 저는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한명숙이가 총리할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도 예리하게 보거든. 봤더니 마누라는 총리를 하면 총리가 경찰을 지휘하거든요. 그렇죠. 지휘하는데 남편은 평택의 주한미군 앞에 가서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대모를 하더라고, 박성준이가. 내가 그래서 저녁에 만나면 둘이 뭔 말을 할까? 자, 총리는 경찰을 데리고 진압을 하고 남편은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평택에서 대모를 하는데 둘이 그거 짜고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짜고도 죽는. 박성준은 제가 3년간 공부했는데 그 당시 소련이 무너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뭐랬냐면, 동지, 우리 혁명에 대한 열정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북한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듣고 위대한 수령의 지침에 따라서 주체혁명이 비비고 이루어진다고 저한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갱이고 주사파고 공산입니다. 근데 그 사람 남편이 바로 한명수야. 그 부인이. 그럼 그 간첩하죠. 간첩 후보죠. 그리고 한명숙은 박성준한테 포섭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열을 보면 박성준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한명숙이거든요. 그 나중에 결혼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경기에서 교육감 했던 그 간첩. 이재정입니다. 이재정. 뭐 이 사람들이 뭐 다 거의 간첩 수준까지 간 사람들. 그러니까 간첩의 영향력 하에서 간첩에 조정받는 사람들. 그게 그걸 공산당 용어로는 프락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인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인영은 그 반미청년의 사람입니다. 반미청년이라는 건 뭐냐면 87년도, 86년도에 건대 사태가 무너지고 당시 이제 그 경찰이 전부 다 그 주사파를 장악해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각 대학의 연락선들입니다. 그 연락선이 그 책임자가 조혁이었습니다. 그 고려대학교요. 그 조혁의 밑에서 총학생이 잡아서 키워진 친구입니다. 그 모든 세대들은 다 북한의 그럼요. 지휘를 받았다. 그럼요. 그리고 그런데 매일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 충성 맹세하고 그리고 그 김일성 방송을 매일 듣던 사람들. 임종석이 임종석은 거기는 더 말라. 이서실장 임종석. 임종석이는 제가 원래 그 주사파들은 총학생회장이나 이런 지도부를 그 선거를 뽑는 게 아니고 이미 1년 전, 6개월 전부터 미리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미리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임종석의 의장 교육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88년도까지 89년도에 의장이 됐는데 88년도 이미 10월에 의장 교육팀을 만들어서 임종석 한 명을 당시 여러 명의 교육팀, 저도 이제 그 교육팀에 들어갔으니까 어제 드디어 사고가 터졌는데 청와대 비서관 하나가 양심선언을 했어요. 어제 성남공항에서 비행기에 대놓고 비행기 안에 달러를 가득 채워서 평양으로 날랐다. 예. 자, 어제 가끔 하다가요 그 양심선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발표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이 이걸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서실장 되자마자 임종석이가 그 아랍에미리트 있죠. 두바이. 이쪽에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건방지게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갔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거기서 북한 간첩들을 만났다. 그때의 그 비행기에서 벌써 상당한 달러들이 북한을 넘어갔다. 이런 지금 자꾸 그 말들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임종석은 평생을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던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문재인이가 평양에 9.19 회담을 갔을 때 사실은 초대형 트럭에 19대 트럭에다가 뭐를 싣고 갔는지 그 다음에 제주도에 귤감을 비행기로 싣고 간다고 해서 갔는데 사실은 그 비행기가 왜 제주도 가서 귤감 싣고 바로 평양으로 가면 되지 왜 김포공항을 왜 들렸다 가느냐. 그래서 그 안에 평양에 싣고 간 그 물품이 뭐냐.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자수하면서 대형 트럭에 싣고 간 그것이 뭐냐면은 그 인공위성 조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있죠. 이것과 그 MBC, KBS가 가지고 있는 중계할 때 있죠. 중계할 때 인공위성하고 전파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북한의 미사일 체계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 19대 부문을 가득히 채워서 북한에 갔는데 한 대도 안 가지고 내려왔어. 정상회담 맞지? 이거 문재인 간첩 아닙니까? 문제는 그거 말고도 간첩인들 너무 많습니다. 오시겠으면 문재인 그 국제사회 유엔 총회 가서 2018년도 9월 16일자인가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은 그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핵을 폐기할 강력한 의사가 있다고 전 국제사회 유엔 가서 북한 대변인 했지 않습니까? 사기치. 들어보니까 이거 사기치. 그리고 문재인 한 게 종전 그 다음에는 가서 종전선언 하겠다 했습니다. 그거는 북한의 3대 투쟁 중에
반미 투쟁 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지침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입니다. 제가 그걸 대통령이 했으니까. 제가 다른 데서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이 개자식이요. 정말 저는 사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지만 김정은까지도 속여먹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북한은 핵무기를 안 내려놓고도 먼저 선제적으로 경제를 지원한다고 했다. 예. 그러면 트럼프를 한번 만나볼래? 그가 김정은이가 속은 거야. 문재인한테. 좋다.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는 뭐라 그러냐? 김정은을 만났는데 핵무기를 바로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래요? 양쪽 다 사기를 쳐놓고 베트남에서 싱가포르에서 딱 네, 무기 붙여보니까 딱 만나서 말을 앉자마자 핵무기 폐기를 했습니다. 핵무기 폐기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회담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렬됩니다. 예, 이 사기를 친 놈이 방금 누굽니까? 문재인.